자, 이번 주 연살이다, 그죠? 자, 연살은 12신살 중에, 우리가 이제 연살. 이게 일명, 12운성 할 때 우리가 목욕이랑 똑같은 거예요. 12운성 할 때 우리 목욕 배우셨죠? 자, 목욕의 의미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이제 태어났을 때, 깐난쟁이로 태어났어. 그럼 발가벗고 태어나죠? 옷 입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가벗은 그 모습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사람들한테 이게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그죠? 남들한테 옷을 벗고 내가 설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2운송으로는 목욕을 넣고, 입이 신사에서는 연살이라고 이제 일명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함지살이라고도 해요. 자, 함지는 뭐냐면 이게 중국의 못 이름이에요. 이 못이 너무 그 배경이 너무 예뻐갖고 어떤 남자가 그 못에만 가면은 그러니까 여자의 그 은밀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못에 자꾸 빠져 죽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어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함지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함지라는 게 중국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홀리게 하는 어떤 기운이 있다. 어떤 우리가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면 그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함지입니다. 함지. 그리고 욕패살이라고도 해요.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욕으로 내가 패망한다. 욕패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전부 다 일명 다 무슨 글자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화살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은 도화살 들어보셨죠? 그죠?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가 도화잖아, 그죠? 자, 이 모든 의미가 뭐냐면 다 이제 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 목욕도 그 12운성에서 목욕을 낳다. 12신살에서 내가 연살을 낳다. 뭐 함지살을 낳다, 욕패살을 낳다, 도화살을 낳다. 사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는 거,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끼를 부리고 그 끼를 갖고 내가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저 연살이 하나 있으면 되게 나쁘게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은 옛날 시대하고 안 맞아서 그렇죠. 옛날에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끼 부리는 거, 여자가 어디 나가서 옷 벗고 설치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바로 환영연이라 그럽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죠. 이 도화살이나 연살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오히려 성공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어디 가도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기들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 연살을 한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 연살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 물론 띠마다 일지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은 다 좌우묘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요 중에 하나인 거야. 누구나 다. 자, 그럼 본인들한테 연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 있지요. 뭐가 있을까 연살. 자, 일지 기준을 찾아서 연살을 찾으려면 우리 선생님은 무인일지다, 그죠? 네. 자, 삼합을 만들어 놓고, 네, 인호수를 만들어 놓고, 묘가 도화예요. 묘가 연살입니다. 저는 오가 있어요. 아니, 오가 아니고요. 선생님은 묘가, 묘가 묘가 연살에 들어가. 그죠? 자, 인호술 다음에, 원래 이 연살 뽑을 때는, 우리가 찾아보시면은, 인오술 만들어 놓고, 그죠? 합을 만들어 놓고, 인 다음에 오는 게 묘. 이게 지금 연살이거든. 네, 묘가 연살이야. 그럼 선생님 사주에 묘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 도화살은 연살은 없습니다. 그지? 네. 자, 우리 대표님은 병호잖아. 오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고 해서 도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요거 내 일지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럼 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묘가 선생님은 연살입니다. 자, 병호일주는 뭐가 연살일까요? 병호일주. 해가 나오면 안 돼. 이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자, 인호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똑같이 묘가 묘가 저기 도화지, 저 연살이지. 연살. 그러니까 이게 일지 기준을 항상 삼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급제천지로 딱 읽어보면은 이 묘가 연살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둘 다 지금 인하고 오니까 똑같이 인호술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묘가 연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도 없다 그러면 그죠?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연살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그죠? 도대체. 우리 앞 시간에 그 신살론 할 때, 사실 도화살 할 때 좀 많이 공부는 했었는데 한 번 더 하자고요. 그죠? 자, 이 연살은 우리가 그 십성으로 보면 상관의 의미예요. 우리가 상관은 앞 시간에 공부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 내가 말로 표현을 하든 춤으로 표현을 하든 노래로 표현을 하든 뭔가 이게 감성을 표출하는 게 이게 상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성 표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감성 표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잖아. 좌우묘의. 그렇죠. 좌우묘의 이게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상관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일단 도화살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살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상관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저 연살은 감성 표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디 가도 내가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색정으로 인한 문제. 도화의 개념보다는 조금 나쁜 의미가 이게 이제 연살이라 그랬어. 왜냐하면 도화살, 연살 뒤에 우리가 이게 살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여자도 너무 예쁘면 어떻게 돼요? 황진이 같은 사람은 수많은 남자들을 울리고 죽였죠. 물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야. 그 상사병이 걸려갖고 모든 남자들이 죽은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그 야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예뻐도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남자도 너무 잘나고 너무 매력적이면 어떻게 여자들이 사랑하려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이 붙는 거야.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도화의 개념보다 조금 더 심한 게 이게 연살인 거야. 예, 도화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 가도 내가 어디 가도 인기가 있다. 요 정도지만 연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색정이잖아. 색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색정이 뭡니까? 우리가 일명 남녀 간의 어떤 이성 문제잖아. 그죠? 이성 문제가 늘 좀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자나 여자나 이제 시대가 요즘 그래서 그랬죠. 진짜 바람 피우는 분들 많잖아. 그죠? 상담해보면 한 70%가 그 연애 상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색정으로 인한 문제. 이게 뭐겠어요? 내가 바람 피우다가 들켜갖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이제 연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주가 약하면은 은행의 중심을 잃고 방랑하며 수명을 단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화살이나 연살도 일단 조건이 뭐겠어요? 신강하면 내 사주가 좀 강하면 오히려 저 연살이나 도화살 같은 경우는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인기 있는 걸로 끝나. 근데 이게 신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오히려 주색으로 패망한다. 여기 왜 욕패살이라고 돼 있겠어요? 내가 이 욕을 보는 거잖아. 패망한단 말이야. 내가 사람 사귀어갖고 남자 하나 잘못 사귀어갖고 여자 하나 잘못 사귀어갖고 우리가 가정에 왜 풍지박산 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하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수명도 단축시킵니다. 저 연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연살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다 좌오묘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연살이 길신하고 함께하면, 길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제가 아직 다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길신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글자들이 뭐겠습니까? 겁재천까지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래서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안 좋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 지살부터는 그나마 조금 낫고, 자, 월살까지도 아니에요. 망신까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장성이나 반항, 요런 글자가 들어올 때,
자, 요건 아직 다음 시간 할 건데, 얘네들의 글자가 들어오는, 이게 이제 길신에 들어가는 글자들이에요. 장성, 반한, 요런 사람 아주 좋은 길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저런 글자들하고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운성으로 장생을 놓거나, 그리고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문창성. 이런 문창성이 있거나, 장생을 놓거나, 아니면 12신살 중에서 들은 길신하고 같이 있거나, 아니면 천을기인이 같이 있거나. 천을기인도 다 앞 시간 했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 천을기인 기억나세요? 천을귀인이요? 네. 앞에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죠? 요거는 좀 중요한 길신이니까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자, 간무경은 뭐가 천을기인이죠? 충미. 충미. 네. 축이나 미가 있을 때 천을기인이고, 자, 기는, 을목하고 기토는 자하고 신이 천을기인이에요. 요게 이제 일간 기준입니다. 요거는 일간 기준. 자, 그 다음에 간무경, 을기, 신금은 인하고 오가 천을기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병화하고 정화는 유하고 해가 천을기인이에요. 유해가 천을기인. 자, 그 다음에 임계는 묘하고 사가 천을기인이에요. 그럼 다 나왔죠? 갑을, 병정, 무, 기, 경신, 임계. 자,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을기인은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통변할 때도 잘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간이 갑일간, 무토일간, 경금일간들은 축이나 미가 있을 때 천을기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을목하고 기토들은 밑에 자하고 신이 천을기인이고, 자, 신금일간들은 인하고 오가 지지에 있을 때 두 개가 아니고 이건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천을기인은 몇 개? 한 개만 있어야 돼. 두 개 있으면은 도로 좋은 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한 개만 있어야 돼. 자,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 화일간들은 유나 해가 있을 때, 천을기인입니다. 그리고 임수하고 개수일간들은 묘나 사가 있을 때, 요게 천을기인들이에요. 그래서 천을기인은 무조건 한 개만 있는 거. 요게 이제 우리 그 길신들 중에서는 최고 길신이 이 천을기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연살이라고 해도 이런 길신들하고 내가 내 지지에 같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좋은 의미인 거야. 이 도화살의 의미, 연살의 의미가 더 좋아지는 건 어디 가도 내가 대중들을 이끌고 다니고 인기가 있고 나만 쳐다봐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늘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 더 빛이 난다 이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천을기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을해다 만약에 그죠? 이 사람이 연살이 뭐예요? 해묘미에 자나 신. 자가 천을기인이죠,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연살은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살은 찾아보세요. 해묘미를 만들어서 자, 그치. 을해 일주들은 자가 연살도 되고 천을기인도 돼요. 네. 그쵸? 겹쳤잖아요. 제가 아까 같이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 여기 연지에, 월지에, 시지에 뭐가 하나 여기 자가 붙었다. 네. 그럼 이건 되게 좋은 거라고. 이 사람이 지금 천을기인도 자고, 연살도 자잖아요. 근데 사주가 신강해. 그러면 아주 이 자가 연살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인기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약간 또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함께하면의 의미가 네네. 이 네 주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거나 그렇죠, 그렇죠. 겹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네 개 중에 한 개가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은 갑인일주다.
이 사람의 연살은 뭐예요? 연살, 네. 임묘진. 아니, 임묘진이 삼합, 인호술이죠. 인호술. 그죠? 해부터 시작하죠, 그죠? 아홉째, 묘. 묘, 그치? 그럼 묘가 어디 여기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중에, 그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이 연살이 있잖아, 네. 지금. 자, 연살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연살했는데 천육이 축이나 미가 있어요. 축이나 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제 내 사주 속에 이렇게 연살이 하나 박혀 있으면 네. 내 사주가 아주 신강한데 이 도화살이 연살이 하나 박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 나가도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좋은 쪽으로 작용. 좋은 쪽으로 작용해주는. 신강.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늘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고 있는 거니까. 어디 가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늘 인기 있는 사람들 있죠, 보면. 직장 생활을 네. 해도 인기가 있어야 그럼요, 일단 그럼요, 좋아요. 그럼요. 없는 거보다. 그래서 도화살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인물도 더 좋아요. 어. 그래서 우리 사주에 도화가 하나 정도 있는 아들, 그리고 연설이 하나 정도 있는 아이들은요, 네. 일단 얼굴이 예쁩니다. 무조건 예쁘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게 이제 연살 도화살이 물론 있어도 좋지만은, 연살 도화살은 아닌데도 자나 뭐, 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좌오묘유 자체가 이미 이 네 개는 전부 다 도화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연살 기운이 다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주 네 글자 중에 이런 글자가 한두 개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예쁘다. 하지만 진도화라 그래, 우리가. 진도화라는 말하고 이 연살하고 사실은 또 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도화란 얘기고, 좌오묘유가 무조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가도화라 그래, 거짓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도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인기가 있는데 진짜 도화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빈일주 같으면 묘가 진짜 도화거든요. 네. 이 진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이나 우리가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요 인기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얼굴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다. 얼굴이 예쁘면은 얼굴도 예쁜데 도화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금상첨화. 근데 얼굴은 안 예쁜데도 이 도화살이 있잖아요. 인기가 있어요. 그런 애들 봤잖아. 우리 얼굴은 애가 안 예쁜데 어디 가도 막 남자애들 늘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진도화가 있을 때. 이게 진도화의 의미가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연살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길신과 함께 하면은 의식이 풍족하고 부인이나 애인으로 인해서 성공한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만약에 저 연살이 부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인데, 그죠? 이게는 안 되겠네. 여기 이제 유가 되려면은, 요가 되면은,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갑이 아니고 경인이다. 경인일주예요, 그죠? 이 사람이 경인일주는 묘가 도화잖아. 근데 요 도화 자리가 누구의 십성으로? 경금 입장에서는 금금목은 누구예요? 그쵸? 쟤는 쟤인데 정제잖아. 그죠? 경금일가는 묘가 정제죠. 금금목이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내 부인이 뭐예요? 도화 자리에 있잖아. 그럼 내 부인이 엄청 예쁜 거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부인이나 애인으로 인해서 성공한다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화 자리에 누가 어떤 십성, 어떤 육친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부인이 여기 될 수도 있고, 이제 일간에 따라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잖아.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자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임수일간 같으면은 이게 지금 누가 돼요? 수생목이니까 자식이 아들이 도화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궁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자궁이 예쁘다 보니까 애를 낳는 쪽쪽 애들이 다 예쁜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자리가 도화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내가 애를 낳는 쪽쪽 다 애들이 인물이 좋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끼가 많다. 우리 아이가 연예인 기질이 있다. 어디 나서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친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주 신강하면서 저런 자리에 육친을 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내가 인기와 주목을 끈다. 그리고 요즘처럼 방송이나 유튜버나 이런 연예인들은 필히 있어야 될 신살이라고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대중 앞에 나서는데 이런 글자가 하나도 없다. 그거는 방송 생활 하면 안 돼.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TV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가수도 방송에 못 나오고 맨날 그 뒤에서 하는 애들 뭐라 그러죠? 아니 스텝 말고 밤에 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애들을 그렇게 무명 가수로 맨날 밤생활만 해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1위로 맨날 1류가 아니라 1위로 내가 맨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런 좌우명이 하나 있으면 반듯하게 우리가 TV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그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 연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액이 뭐예요? 물이잖아, 물. 자, 이게 물이 뭐예요? 이게 결국은 진짜 물도 되는데 우리가 물 장사할 때 이런 술, 음주 문화, 밤 문화 이거잖아. 밤에 우리가 다 술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밤 문화를 뜻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밤 문화나 아니면 폐병에 잘 노출이 되는 그게 좀 있어요. 요즘은 폐병이 잘 없기는 하지만은 저 연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뭐래요? 음주 가무를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설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음주 가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맨날 이런 쪽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라 이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런 폐병에 걸리는 수가 있고, 여자는 주로 어디에 많다? 이게 화류계에 많다. 요즘은 이제 화류계 이게 다 어딥니까, 사실은? 연예인들도 되고, 뭐 술집도 되고, 옛날에 그 술집에서도 왜 템프루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자애들이 연예인급으로 잘 예쁜 애들이 있는데, 연예인으로 못 나가고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 우리가 그 템프로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화에 잘 빠져 이게 이제 화류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살이 너무 많고 아까 제가 이런 화류계로 빠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신약하고 그런 구조가 됐을 때 저렇게 빠지는 거예요. 좋으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무조건 방송이고 방송에 나가 내가 스타가 되는 약간 스타의 어떤 스타성이잖아요. 이게 그죠? 연살은 좋게 가면 스타성입니다. 그죠? 근데 연살과 해살이 같이 있으면 투기를 좋아한다. 우리 지금 제가 즐겨 보는 드라마가 8시 하는 KBS에서 하는 드라마 하나 있는데, 순정남? 무슨 순정남인데, 드라마 이름이. 거기. 미녀와 순정남.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그 엄마가, 도라 엄마가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박도라 엄마가 도박하잖아. 네. 연살과 해살이 같이 있을 때. 네. 자, 우리가 해살은 앞 시간에 했어. 이 해살은 뭐냐면 이 해살입니다. 형충파해 할 때 대표님은 배웠죠. 우리가 형을 하는 글자도 있고 충을 하는 글자도 있고 파를 하는 글자도 있고 해를 하는 글자도 있어요. 그죠? 앞 시간에 그 프린트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해살이 같이 있으면 이 연살과 해살이 같이 있으면 이건 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박도라 엄마처럼 맨날 그렇게 가갖고 투기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투기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억 안 나시면 해살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해살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연살과 해살이 같이 있으면 투기를 좋아하고, 자, 그리고 자식은 연살띠가 가장 예쁘다. 이거는 연살띠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자식 자리에 연살을 낳아버리면 모든 자식이 그냥 인물이 예뻐. 제가 아까 자궁이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자식을 낳아도 예쁘다. 자, 그리고 연살 대운이 오면 지체되는 운이라서 모든 일이 늦어진다 그랬어요. 아니, 주색 잡기를 좋아하는데 뭐가 빨리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연살은 무조건 주색 잡기라고 봐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살 대운이 온다. 아까 우리 선생님 같으면 연살이 뭐였었어요? 묘였죠. 그러면 네. 대운 중에서 우리가 쭉 가는데 무슨 계묘 대운이 왔어, 이렇게. 개면 연이 있었는데. 계묘년은 이제 연살 운이고, 이제 그 해 운이고, 그죠? 대운에서도 이 묘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연살 대운이 올 때 일의 지체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우리가 이게 한번 오면 10년씩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대운 속에는 내가 계속 연살 대운을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평상시에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 연살 대운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일에 더딤이 생긴다. 일이 더디다. 내가 여기 빠져있는 주색 잡기가 뭐겠어. 여자한테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노는 데 빠져있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살 대운이 오면은 주색 잡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는 내가 모든 게 조금 늦어진다. 빨리 뭔가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해운에서 왔을 때는 만약 계묘년이 왔잖아. 이럴 때 우리가 뭘 한다? 보통은 연애를 해요. 젊은 애들 같으면 연애하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중년들이 이런 연살 운이 오면은요, 대부분이 다 바람이 좀 나요. 멀쩡하게 집에 있는 여자분들도 어떻게 된다? 이때는 밖으로 기어나가는 거야. 괜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모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성과의 만남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이성을 만나는 운이 이런 연살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우묘유가 아까 다 연살이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고 다음에 이제 기유년 정도에 가면은 또 모든 사람들이 바람 좀 피우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묘년에 사람들이 바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마다 다 틀리는데 그런 연애는 상담 선생님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연애 상담만 오는 거야. 이런 계묘년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그 계묘년 이전에는 뭐였어요? 인연이었잖아. 인연. 자, 인신사해운이 저렇게 올 때는 아까 제가 여기 망신살도 들어가 있고 지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해에는 주로 내가 뭘 한다 그랬어요? 여행 많이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여행 업계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거 특수성이 있었지만 2년이나 10년, 4년, 해년 이런 해가 오면 사람들이 외국으로 엄청 나가요. 이게 전부 다 역마의 기운이고 지살에 해당되고 돌아다니는 기운이잖아. 그리고 또 이런 좌우묘의 운이 오면 어떻다? 내가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은 거야. 전부 다 연애한다고 바쁜 거야, 저런 해는. 자, 그럼 진술충미 운이 오면 어떨까요? 땅 사느라고 왔어요. 이때는 모든 일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일이 계속 더뎌져 있었던 것들을 이때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노인들 같으면 이때 다 죽어요. 저게 묘지잖아, 묘지. 그죠? 진술충미는 우리가 묘지에 들어가는 글자들이죠.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병을 앓고 있었다. 만약. 그렇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는 그건 이제 사고고, 기존에 내가 뭐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됐는데, 그런 분들은 이때 돌아가셔요. 자연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특징이 좀 있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년입니까? 갑진년이겠죠. 올해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도 난리잖아요. 병원 못 구해서 죽는 사람들 많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대형 천재지변. 이게 천재지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해에 우리나라 천재지변이 배사고, 화재사고, 비행기사고 모든 큰 사건들이 있죠.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이런 해가 되게 많습니다.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많이 죽고 이게 전부 다 진술충미운에.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갑진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고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해가 계속 돌아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람마다 상문이나 상문살이 들어올 때 물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는 상복을 입는 거죠, 그죠? 근데
상복은 누가 입어요? 돌아가신 분이 상복을 입는 건 아니잖아. 네. 그 아들들이 상복을 입는 네. 거고, 당사자가 죽는 건 이런 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이. 그냥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운에 다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보통 인신사회 때는 연인들 많이 나오니까 많이 돌아다닐 일이 생기는 거죠. 한번 쪄서 그때 여행 다니고 뭐 별일 없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원래 멀쩡하게 삼성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인신사회 운이 올 때 내가 주재원으로 나간다거나 외국에 나가서 영업을 한다거나 외국에 매년 나가 있다고 그래. 이런 일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네. 근데 주로 나가는 게 인신사회 운에 나가게 돼 있어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진술, 충미, 연이나 이런 거 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다음에 우리들도 사고 안 나게 조심하고. 그렇죠. 이게 진술충미 운인데 이 중에서도 또 어떤 달이 중요하겠어요. 똑같이 그쵸. 네. 갑진년이 왔는데 뭐 진월이라든가 진월에 진날. 그쵸. 수월이라든가 추월이라든가 이제 수를 다가오죠. 지금 네. 갑수를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요게 이제 갑수월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4년 단위, 4개월 단위로 이게 들어오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이제 추를 지나고 추월에 또 마지막에 이 달에 사람 많이 죽을 겁니다. 올해는. 이 추월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진년에 추월. 이럴 때는 뭐 어떤 가정에 어떤 환자가 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네. 돌아가실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네들. 자. 그래서 연살 대운에 내가 지체된다. 모든 일이 좀 지체되는 형국이 있고, 그죠? 그리고 매사가 또 그 연살 운에는 불이익이 많아요. 불이익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주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살이라고도 해, 이게 일명. 연살을 우리 그래서 피곤살이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연살 운에는 아까 말했죠. 미래나 탈선이 잦다. 여자분들이 바람 잘 납니다. 자, 여명은 연살과 해살이 같이 있으면 난산을 한다. 여자일 때, 그죠? 여명일 때. 아까 제가 연살하고 해살 같이 있을 때 뭐가 또 안 좋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투기 잘한다 그랬죠. 근데 여자일 경우, 요런 경우에 난산도 있다는 거. 난산이 뭐예요? 아기 낳을 때 힘들게. 그쵸.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게 좀 덜하지만, 요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요즘 시대라도 난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연살 자식은 끈기가 있고 나를 위해서 굳은 일을 맡아준다. 우리 선생님 같으면 아까 연살 연살이 토끼였죠? 네. 그럼 토끼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네. 그 며느리가 뭘 해준다? 끈기가 있고 나를 위해서 굳은 일을 해준다. 그 며느리한테 잘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우리 저 선생님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며느리 사주에 걔는 말년에 시에 유가 있는데요. 유가 재잖아요. 제. 시어머니가 천을귀인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둘이 합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근데 일단은 내 사주에서 이 자식이 묘가, 우리 대표님도 똑같죠? 토끼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됐네. 그 자식이 굳은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요. 네. 계묘월에 계묘시예요. 그 토끼 들어갔잖아요. 아니, 토끼띠. 띠만. 띠. 이건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살 자식은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이거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가끔은 외방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바깥에 나가서 애를 낳았어. 다른 자식이 하나 있어. 그 자식이 토끼띠, 그러니까 연살 자식.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은 이제 묘가 토끼니까 토끼라고 했지만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연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인한테가 아니라 바깥에서 나는 외방 자식일 수도 있다. 연살 자식인 거죠. 띠가 이제 그런 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연살 자식을 놓으면 터울이 길어진다.
만약 토끼띠 자식을 낳았잖아, 내가 네. 만약에. 그럼 이 자식 낳고 다음 자식을 놓을 때는 어떻다? 터울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통계입니다, 통계. 자, 그리고 여자는 연하의 남자랑 결혼할 확률이 높고, 연상이라면은 나이 차가 많이 난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끔 여자분들이, 연하랑 결혼하는 여자분들 있죠. 이게 연살이 있을 때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연하만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있어도, 꼭 뭐 내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연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연상이라면은 나이 차가 아주 많은 남자하고 또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월지 연살은 죄치다. 어머니가 죄치.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만약에 무인일주인데 여기 묘가 있잖아요. 이게 도화잖아. 연살이잖아. 네. 여기 월지에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은 어머니가 진짜- 바람을 좀 피셨거나 어. 그 어머니가 둘째 어머니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어머니, 우리 엄마가 네. 이 아빠하고 지금 두 번째 결혼일 가능성이 높다. 죄치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연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좋게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때 도화살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만약에 무인일주인데 이 묘가 여기 있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죠? 연지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이 월지에, 연월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장내도화야, 장내도화. 그죠? 여기 만약에 묘가 있다. 이건 장외도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이라는 게 내가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장내도화는 내 집에서 끼를 부리는 거야. 그럼 이거 누구한테 끼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한테. 그 남편한테. 남편한테 끼를 부리는 거는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도화나 연살이 이쪽에 연월에 있는 거는 좋게 보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연살이나 도화가 이쪽에 있을 때, 일시에 있을 때, 이건 장외 도화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건 내가 바깥에 나가서 끼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도화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바람 펴. 여기 있는 건 내가 남편한테 남편한테 잘하고 끼를 부리는 거는 이건 오히려 좋은 모습이잖아. 그래서 연월에 있냐, 일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이왕 있을 거면 어디 있어라? 연월에, 연살이 있건 도화가 있건 하나 있으면 그래도 그건 좋은 거고, 일시에 내가 뭐 도화든 연살을 놨다. 그럼 내가 한 번은 바람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연살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월살입니다. 그죠? 자, 월은 이게 달월자죠. 달월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 이게. 우리가 태양 밑에서 이게 환한 낮에 걷는 걸음이랑 저 달빛에서 걸어가는 모습이랑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달빛에서 걸어가는 게 힘들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낮에 걸어 다니는 것보다 밤에 걸으면은 어둡잖아, 일단. 자, 이거는 어두운 달빛에서 달빛에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느낌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그죠? 자, 달빛에 걸어가는 상이다, 월살은. 그래서 모든 일이 더디고 막힘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가다 저 월살 운이 딱 들어오면은 조금 느리게 가야 돼요. 빠르게 진전하고 빠르게 뭔가 일이 해결되고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더디고 막힘이 많다. 그 다음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장애물을 만난 상이며 일이 지체되고 답답하다. 그리고 직장 방향이 월살이면 야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은밀한 거래가 많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이 월살 운이 딱 되면은요 집안에 우환이 딱 생겨요. 우환이 뭐겠어? 뭐 누가 아프다거나 누가 다친다거나 뭐 돈을 떼인다거나 집안에 우환이라는 게 뭐 살다 보면 다 있잖아, 그죠? 그게 월살 운에 잘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월살이 있냐 없냐를 보셔요. 네. 자, 무인일주, 병호일주 다 똑같으니까 두 분 똑같죠, 그죠? 네. 어디가 월살입니까? 월. 자.
아니다. 저기. 월화 천반들은 진술충미가 돼야 돼, 그죠? 축. 맞나요? 네. 대표님 집어보세요. 여기. 인호술이니까 해부터잖아, 그죠? 왜? 겁재, 천지, 연, 월. 자, 인호술이니까 해부터. 네. 겁재, 천, 지, 연, 월. 잠깐만. 왜 이게 안 맞지? 인호술이니까 이것을 해. 해부터가 지금 겁에 들어가는데 천살이네. 천지 연월. 진이 뭐예요? 진이네. 진이 월살이죠. 네, 그쵸? 진. 자, 그럼 진이 있나 없나 봐요. 본인 사진에 진이 저는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 대표님은 연애. 연지에 있죠. 자, 그걸 딱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월살이 있으면 매살, 장애물이 생긴다. 자, 그리고 직장 방향이 월살이면 야근을 많이 한다. 진이 방향이 어디예요? 인묘진이니까 동쪽이죠. 네. 자, 동쪽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는 야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저 월이 달월자잖아. 밤에 일하는 모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방향이, 그죠? 동쪽에 내가 가서 만약에 직장을 구했다. 그러면 그 직장 들어가서는 야근할 일이 생긴다. 늘 늦게 퇴근해야 된다. 이런 모습도 되고. 그리고 이 월살 운에는 은밀한 거래가 많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회사 생활 하다가도 디베이트 받고 왜 네. 약간 그 은밀한 거래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 월급 외에 뭐를 받는 거 이게 다 은밀한 거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으면 저런 월살 운에 그런 게 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월살 운에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즉 다른 운에는 해도 되는데 월살 운이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년에 만약에 내가 학부모한테 돈을 받았다. 그런 게 다 은밀한 거래잖아. 걸리는 거야, 그거는. 왜? 우리가 지금 월살 다음에 뭐가 와요? 망신살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월살 때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해놓고 놓으면은 그 다음에 망신을 내가 당해요. 그래서 월살 운에는 절대 은밀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무조건 쪽날 수 있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지. 그 다음 해에 그냥 뭐가 팍 터져갖고, 그죠? 내가 망신당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 같으면 쫓겨날 일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교육비에 불러갈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죠? 그런 모습들인 거야. 그래서 월살 다음에 오는 게 망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망신살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월살하고 화개살이 같이 있으면 불구자나 절뚝발이가 될 수 있었다. 자, 아직 화개살은 안 했지만, 자, 이는 진이 나한테는 월살이고 화개살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무인일주 같으면은 화개가 뭘까요? 수해라. 천지 연월. 연월 망장, 역, 해, 화, 술. 이 화계에 들어가는 게 술이죠.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무인일주인데 진도 있고 술도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월살도 같이 있으면서 화계살을 같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다 이거야. 이게 뭘로 안 좋다? 이게 보면은 아까 어디 갔어? 네네네네. 불구자.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서 내가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네. 개띠에다가 네. 올해 해가 그 월살연이네요. 네. 그런 해에도 충이 일어나죠. 네, 개띠의 월살연. 내가 개띠인데 진년이 왔잖아,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은 이 월살하고 화개살이 다 구성이 되잖아요. 네. 내 사주에는 없지만, 네. 요런 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그렇죠. 대표님도 진이 있잖아. 그러면 진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문제가 되겠어요? 술이잖아, 술. 그럼 술년이 올 때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술은 이미 지나갔어. 무술년 지나갔으니까, 그죠? 하지만 달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중에 달이 또 있잖아. 네. 그럼 수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우리 대표님은. 지는 지나갔고 그러니까 진년이 지금 월살이 있잖아. 원래 월살을 갖고 있잖아.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원래 진이 해가 또 왔죠. 네. 그럼 월살 운이 있잖아. 네. 그게 언제예요? 수월이니까. 수월이요. 진월은 지나갔고. 원래는 11월 달이 수월입니다. 네, 다음 달이에요. 10월 11월 달, 그죠? 그 달은 우리 대표님도 다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뭔가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절뚝발이가 된다. 옛날 같았으면 이게 참 큰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요즘은 교통사고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운전 조심하고. 그렇죠. 지하철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인 거야. 층계 뛰어내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음료. 우리가 이제 술을 하는 거 다 음력 기준이죠. 그러면 양력을 하면 원래 한 11월 초나 그냥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도 어떤 달? 요 달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술달은. 술달. 네. 왜냐면 선생님은 이 진술을 다 갖고 있잖아. 네, 진년. 저는 술을 개띠만. 걔만 갖고 있구나. 진년을 만났어요. 예. 그러면 올해 수월이 또 반복돼 올 때. 수월이 와요. 그렇죠. 요런 달들은 선생님들이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운에서 오는 것 말고 사실 원국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큰 어떤 사고를 당할 확률이 있다. 그게 언제겠어요? 이런 게 반복될 때겠죠. 네. 진수를 다 갖고 있는데 진년이 오거나 술이 올 때. 이게 다 반복되고 동착이라 그랬죠, 제가. 항상 같이 걸릴 때가 동착이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해에, 그런 달에, 그게 동착이 될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월살하고 화개살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좀 저런 운이 잘 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월살 대운은 최고의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면 우리 선생님 같은 월살이 아까 진이 월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운 속에서 병진 대운이 이렇게 왔어. 네. 이 대운 속에는 가끔은 아주 내가 잘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월살 대운 마지막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 있죠. 네. 이게 뭐 3이다 그러면은 뭐 53이다. 그러면 53에서 63으로 바뀌는 그 시점까지, 그죠? 그럼 63이 되면 이제 다른 대운으로 바뀌어요. 그런 해에, 마지막 그 해에 사건, 사고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대운을 볼 때는 그게 대운이 좋다고 해도 마지막 넘어갈 때, 그때는 항상 그 해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명은 고독한 명이라서 나쁘게 본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월화천반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신살들은 다 진술충미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명일 때는 이 월화천반이 일단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월살이든 반한살이든 천살이든 화개살이든 들어오면은 고독한 명이 됩니다. 자, 고독하다는 얘기는 남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찍 죽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내가 남편이 떨어져 사는 경우, 남편이 있어도 내가 외로운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일지에 일단 월화천반을 딱 놔버렸다. 이거는 이제 좀 고독한 명이다라고 이건 월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월살, 천살, 반한살, 화개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름생 여자분들은 그래서 조금 명이 나쁘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월살생과 결혼하면 차가 떡을 보거나 상속을 받는 일이 생긴다. 처로 인해서 내가 상속받을 일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월살생이잖아요. 그럼 월살생이니까 그러니까 연지가, 그죠? 월살일 때. 자, 남자가 연지가 월살일 경우에 이게 병화일간이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남자분이 연지에다가 뭐를 깔아놨어요? 여기 연지에 월살을 깔아놨잖아. 그러면 진이 나한테는 월살이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용띠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이게 월살띠가 용띠잖아. 그죠? 자, 저 월살에 해당되는 띠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여자 집안의 유산을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왜 장모님이 나한테 물려주는 거야. 사위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 집 아들이 없어갖고 사위한테 물려줄 일이 생긴다거나, 그죠? 그런 일이 좀 생깁니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자기 월살띠랑 결혼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죠? 이건 띠에 띠. 용띠랑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병화일간 같으면은, 그죠? 자, 그래서 처가떡을 좀 봅니다. 하지만 여름생이 월살이 있으면 요건 좀 흉한 명으로 본다. 자, 여름에는 우리가 무슨 계절이에요? 임묘지 다음에 사오미잖아. 그죠? 사오미가 여름생이죠. 그럼 만약에 병호일주인데 여기 만약에 4월에 태어났어. 근데 이게 월살이 또 있어. 요건 조금 흉한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여름생이 4월에 태어난 4, 5, 미 중에 하나를 태어나는 거죠. 그죠? 여름생의 이 병화일간이 이 월살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 명이 아니다. 이거 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에 월살이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면은, 자, 이게 월살이 사주에도 있는데 대운에서 또 진을 또 만나는 거죠. 그죠? 이게 내한테는 월살인데 갑진 대운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면은 퇴직을 한다. 그 해에 내가 퇴직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퇴직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 갑갑갑 그래서 퇴직. 그렇죠, 그렇죠. 아, 기억 좋으시네. 이럴 때 부부가 또 이혼한다. 이혼수도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혼 퇴직.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상이 따른다. 이게 다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그죠? 내가 월살을 갖고 있으면서 또 월살운이 또 겹쳐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월살이라는 게 내가 달빛에서 걸어가는 상이라 그랬는데 더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두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좋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환한 게 좋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월살이 반복으로 겹쳐지는 이런 대운이 오면 이 대운에 분명히 이 사람은 퇴직을 하든 이혼을 하든 뭔가 다치든 이런 일들이 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월살 다음 달에든 크든 작든 돈이 들어온다. 요것도 되게 잘 맞아요. 내가 월살이 진월이잖아. 이 사람 같으면 진이 월살이잖아. 그죠? 그럼 진다면 무슨 달? 진 다음에 네. 사죠, 사. 4월이 오잖아. 네. 내가 이 월살 다음 달에는 무조건 돈이 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4월이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병호일주가 진이 나한테는 월살이니까. 선생님도 똑같죠. 무인일주도 똑같이 사가 지금 이게 진이 월살이니까 그죠? 4월 달에 내가 크든 작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살이 지난 다음 달 그죠? 자, 만약에 월에 월살이 있다. 우리가 월살도 이제 이 중에서 월 일지에 따라 다 다르죠. 그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월에 월살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월에 월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승려 생활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지 풍파가 없다. 그리고 선조 때에 불가 집안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월살은 진술 충미 중에 하나가 다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월에 우리가 진술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 진술 충미가. 저런 사람들은 우리 선조 때 무슨 집안? 다 불가 집안이에요.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던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잘 맞아요. 이게 연지에 있던 월지에 있던 이게 둘 중에 하나에 뭔가가 이렇게 진술충미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월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다 불가 집안인 거예요. 부처님을 엄청 믿고 사셨던 집안이고 실제로 승려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었다. 본인이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연월에 놓고 있으면은 내가 언제고 한 번은 승려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모습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모습, 아주 그 불자들 있잖아요. 독실한 불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의 월살이 있다. 내가 만약에 임진이다. 임진일주 있잖아, 그죠? 내 1에다가 월살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다?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할 스타일. 그리고 결혼 후에 처자하고 이별수, 상처수. 이게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이게 일주에 이 진술충일 아까 제가 깔면 고독한 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그 어떤 부모의 어떤 유산을 내가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뭘 한다? 자수성가. 일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수성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요 일지에 진술충미를 까는 사람은 뭐는 많다 그랬어요. 돈은 많다 그랬잖아.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번다? 자수성가로 번다. 내가 유산으로 버는 게 아니고 뭐 누가 도와줘서 버는 게 아닙니다. 자수성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자하고 이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부인하고 이별할, 남편하고 이별할 아주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시의 월살이 있다. 이거는 뭐겠어요? 시의 월살은 이게 자식 자리도 되고 내 노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시의 월살이 있다는 거는 만약 이 사람이 여기다가 뭐 술을 놨다. 이것도 뭐 만약에 월살이다. 만약에. 그죠? 뭐 시에 임술일간에 시에다가 이렇게 술을 진술충미를 깔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은 스님이 될 팔자. 말년에 내가 뭐를 하든 불과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 꼭 요거는 꼭 우리가 뭐 절에 들어간다 이런 모습보다는 업상대체를 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 노년의 모습도 되고 누구의 모습도 돼요. 자식의 모습도 되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가 월살을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진술충미는 다 어떤 쪽의 공부라 그랬어요? 네. 진술충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노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술충미는 전부 다 묘지죠, 묘지. 묘지에 관련된 일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정신노동이라 그랬잖아. 공부를 먹고 살아야 되고, 정신을 내가 잘 쓰는, 어떤 육체를 잘 쓰는 쪽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고, 뭐다? 전부 다 내가 정신노동해서 공부를 해서 먹고 사는 모습이 전부 다 묘지에 있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 절태양생 욕대로왕, 세병사묘. 기억나시죠? 12운성에서 사하고 묘, 사묘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랬어? 전부 다 이쪽이라 그랬잖아. 정신노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말래, 내가 시에다가 이 월살을 갖고 있다. 이거는 결국 묘지를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12운승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쪽 업상대체를 하면 괜찮다. 업상대체가 뭐예요? 내가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일이 전부 다 정신노동에 관련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살이 있다고 해서 겁날 필요가 없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식이 업상대체를 하거나 내 자식이 뭐 변호사, 검사, 판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또 내 노년의 모습이니까 내가 또 그런 일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고 저도 요 마지막에 술을 놔놨기 때문에 시제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팔인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월살띠는 정신적인 스승이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은 저한테 진이 아까 월살이었죠. 있어요. 그럼 용띠잖아. 우리 여보가 용띠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 남편이 정신적인 스승이 된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같으면 화생토니까 누구예요, 이게? 자식도 되잖아. 십성으로 보는 화생토가 누구예요?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 놓고 내가 성숙해졌다. 정신적인 스승이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자식 넣으면서 내가 많이 컸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뭘 나를 가르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정신적인 나한테 많은 자극을 주고 어떤 스승, 또 실제로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스승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자식이 스승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많이 깨치고 배웠다. 이런 모습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일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 사업적인 거 이런 것들은 좋아 안 좋아요? 매사가 더디다 그랬잖아. 달빛에서 걸어가는 월이 뭐예요? 이게 달월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빛에서 걸어가는 상이다 보니까 이 월살 대운에는 모든 게 좀 지체됨은 있지만 뭐는 또 있다. 돈은 또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외롭게 사는 명도 되고 그래서 월화천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지에 무조건 조금 고독한 명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신살로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를 말하는 거라 그래요? 시기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거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월살 운에는 뭔가를 하면 돼, 안 돼요?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왜? 월살 다음에 뭐가 오기 때문에? 망신이 오기 때문에 뭔가 일을 내가 크게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일이 겹쳐옵니다. 그래서 월살 망신살은 넘어가야지 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장성 반언이 오잖아. 그러면 한두 해 기다렸다가 하면은 장성 반환 저런 글자들 좋은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월살 운에는 뭘 좀 하지 마시라.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